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 회복 탄력성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다라는 주제로 함께하게 될 강사 정경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요. 너무 부끄러운데 이렇게 너무 크게 나와서 저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심리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겨울이 그대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한데요. 제가 책 제목을 겨울이 그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책 제목을 보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그냥 아무거나 던지셔도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정답이 없으니까. 네. 겨울이 그대에게 주는 선물. 네. 겨울이 뭘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뭔가 준비하는 기간. 오,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네요. 네. 다른 쌤들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네. 겨울이 이제 사실 다 약간 지는 시기잖아요. 낙엽도 지고, 네. 뭐 나무를 보면 이파리가 없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얻는 뭔가 희망 같은 게 아닐까. 아니, 근데 보통 대부분 겨울이라고 얘기하면 추운 겨울, 막 혹독한 시간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 두 분 굉장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막 준비하는 시간. 희망을 느낀다, 겨울에서. 여러분 진짜 겨울 희망적이에요? 확실해요? 겨울이 이런 겨울만의 또 감성이 또 아, 있고. 그렇구나. 저는 여기서 겨울을 뭐 때문에 표현을 했었냐면 사실은 혹독한 시간, 고난과 역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는 그 겨울의 시간이 저에게 남긴 선물이 있다고 믿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회복 탄력성이에요. 여러분 혹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수업 시간. 정말 어느 수업 시간에 회복 탄력성을 가르치나요? 아무렇게나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저도 무슨 저희 학교에서도 강의 같은 걸 많이 진행을 했었었는데 네. 그런 거 이제 저희는 돌아가면서 이제 듣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회복 탄력성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였는지는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 개념이? 잘 기억이 안 나죠? 네. 다른 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음으로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와닿지가 않잖아요. 추상적인 개념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식이라는 체계가 두 가지 범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범주는 형식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글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지식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암묵적인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떠올려 보세요.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죠? 나 행복해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네. 소확행 뭐 이런 얘기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난 또 행복 다 모르는 줄 알았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 근데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도 알아요. 근데 행복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좀 난감하죠. 이 암묵적인 지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말로 설명하려면 어려운 거. 그런 걸 암묵적인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암묵적인 지식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언어적인 기술로 글로 공부하고 책을 읽는다고 해서 터득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다양한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내가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 있죠. 행복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영상을 보면 우리가 맞아, 저 장면 되게 행복한 장면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암묵적 지식을 터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시간 동안 강의를 할 건데요. 제가 계속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 회복 탄력성이 잘 알려지고 터득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양한 동영상 자료랑 여러분들한테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네. 감사해요. 박수 머신이시구나. 박수 머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제 시작한 지 10분 동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회복 탄력적인 사람이 원래 아니었어요. 아니,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면 도대체 이걸 왜 이야기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좀 있었어요. 여기 저의 이야기를 좀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못 들으셨다고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태어날 때 그 재혼가족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재혼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다가 재혼가족이 된 거냐면 저희 아빠가 저희 큰오빠랑 작은오빠를 낳아서 키우시고 계셨는데 큰오빠가 이제 아빠랑 작은오빠 눈앞에서 화물차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오빠랑 아빠는 큰오빠를 눈앞에서 잃게 되고 보통 그렇게 트라우마틱한 이벤트를 사람이 겪게 되면 평생이라는 기간 동안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걸 앓게 되거든요. 근데 그의 증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저희 오빠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어떤 뭐 성격적인 문제가 이런 건 아니지만 심리적인 증상을 앓고 있고 저희 가족 내에선 그런 상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9살이 많은 오빠를 늘 이해하고 포용하고 인내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며 살아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 아빠가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으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을 23년 동안 앓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을 사람이 23년 동안 이제 섭취하게 되면 뇌의 해마라는 부분에 약간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판단력과 기억력이 흐려지게 되거든요. 근데 술을 끊으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딱 나이일 때 20살, 19살, 20살일 때 이제 집이 배곡돼 파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제가 태어났을 때는 기사님이 계시던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도움을 필요하던 그 순간에 제가 교육도 못 받게 되고 제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에 가야 하고 대학에 가서도 저희 아빠가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쓰러지고 입원하시고 쓰러지고 입원하시고를 반복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 다니면서 굉장히 생활비를 벌고 아빠는 아빠대로 이제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케어를 해야 됐죠, 엄마랑.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 인생 진짜 끝났구나.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전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아무리 노력해서 좋은 데에 취직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미 나는 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배재고를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신동 아파트 살았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사 가게 된 곳은 장판이 다 뜯어지고 곰팡이가 쓸고 설거지할 곳이 없어서 엄마랑 같이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아침에 누리던 모든 것을 잃게 되니까 저는 희망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자살 사고를 갖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희망이 없어지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이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회복 탄력성을 갖고 난 이후부터 저는 그때 내 삶이 매장된 게 아니라 암흑 속에 매장된 게 아니라 흙 속에 파종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파묻혀서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라 나는 작은 씨앗인데 더 깊고 깊은 곳으로 파종되어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내 계절이 돌아왔을 때, 아까 이야기한 봄이 돌아왔을 때 내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나는 단단한 씨앗이 파종된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크고 작은 시련들이 그렇게 두려워지지 않았어요. 실패하는 거? 뭐 어때? 다시 도전하면 되지. 그런 패기가 생기기도 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처럼 어떤 어려움들이 또 닥쳤잖아요. 강사 시장도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변수가 되게 많아요. 잡혀있던 강의도 취소하게 되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온라인으로 변하게 되고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불행하거나 단순히 나는 일자리를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고 내가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해주는 그 힘이 저는 이 회복 탄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믿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서 전염병이 다시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실제로 HW에서는 더 강력한 전염병이 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전염병이 터지기 전에 여러분 사실 여행업계가 이렇게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항공업계가 이렇게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염병이 아닐지라도 이 전염병이 종식이 될지라도 그 이후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겠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소양은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했을 때 아니면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딛고 어떻게 일어설 것인가 그 기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회복 탄력성이 무엇이고 왜 중요하며 어떻게 하면 그 기술을 그 근력을 키울 수 있게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워크시트를 내려놨는데요. 여기 앞에 보면 첫 번째 보면 나의 목표와 다짐 나눠보기라는 파트가 있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그거 맞아요. 네, 여기 앞에. 네, 제가 이걸 왜 드렸냐면 제가 아직 여러분들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목표와 다짐 기대는 제가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의 목표가 궁금하다기보단 실제로 저는 연구 결과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거 아시죠? 코로나 블루 때문에 지금 정신과랑 상담센터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울증. 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내가 그 상담을 직접 받아야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웨이팅 리스트를 작성해야 될 정도로 지금 많아요. 대기하는 인원이.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상담의 효과는 내가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를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상담센터의 정신과에 웨이팅 리스트에 내 이름을 올릴 때부터 상담의 효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심리적 안정? 맞아요. 심리적 안정감도 될 수 있고요. 내가 이 상담을 받으면 이 사람을 만나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희망 이야기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와 기대와 희망이 있는지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고 싶은지를 잘 생각해보고 나누는 작업들이 여러분이 이 수업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무언가를 더 명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말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혼자라도 적어보시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이름이랑 목표 기대 나눠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자기 이름이랑 목표 나눠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제가 사실은 원래 이 수업이 연속성이 있는 수업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단발성 강의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해 주신 거를 충족을 못 시켜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니즈에 맞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슬라이드 이게 나왔군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까 그 유튜브 덴젤 워싱턴 거 하나 틀어주시겠어요?
제가 회복 탄력성 그 자체는 아니지만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 있길래 여러분들한테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 들었습니다. 이분이 할리우드에서 엄청 유명한 배우예요. 네, 그래서 엄청 많은 상을 수여하신 분인데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김혜자 선생님 같은 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분이 지금 어디냐면 여기가 유펜이라는 데인데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이비리그는 아시죠? 아이비리그의 한 대학에서 김혜자 선생님이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김혜자 선생님이 졸업 연설을 하시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서울대에 나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사회에서 성공만 할 것 같은 사람들이죠. 성공적인 삶을 살 것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 그런데 그 졸업 연설에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I'm a little nervous. I'm not used to speaking at a graduation of this magnitude. It's a little overwhelming. It's out of my comfort zone. And for those who say, well, you're a movie star, millions of people watch you and watch you speak all the time. Well, that's true. That's technically true. But I'm not actually in the theater watching them watching me. I think that makes sense. But from up here, I can see every single one of you. And that makes me uncomfortable. So I had to be here. I had to come. Even though I was afraid I might make a fool of myself. In fact, if you really want to know the truth, I had to come exactly because I might make a fool of myself. Now, what am I talking about? Here it is. I found that nothing in life is worthwhile unless you take risks. Nothing. Nelson Mandela said, there is no passion to be found playing small and settling for a life that's less than the one you're capable of living. Now, I'm sure in your experiences in school and applying to college and picking your major and deciding what you want to do with life, I'm sure people have told you to make sure you have something to fall back on. Make sure you got something to fall back on, honey. But I never understood that concept, having something to fall back on. If I'm going to fall, I don't want to fall back on anything. I want to fall forward. I figure at least this way I'll see what I'm going to hit. Fall forward. This is what I mean. Reggie Jackson struck out 2,600 times in his career, the most in the history of baseball. But you don't hear about the strikeouts. People remember the home runs. Fall forward. Thomas Edison conducted 1,000 failed experiments. Did you know that? I didn't know that. Because the 1,001st was the light bulb. Fall forward. Every failed experiment is one step closer to success. You've got to take risks, and I'm sure you've probably heard that before, but I want to talk to you about why that's so important. I got 3 reasons, and you can pick up your iPhones. First, you will fail at some point in your life. Accept it. You will lose. You will embarrass yourself. You will suck at something. There's no doubt about it. And I know that's probably not a traditional message for a graduation ceremony, but hey, I'm telling you, embrace it, because it's inevitable. In the acting business, you fail all the time. Early on in my career, I auditioned for a part in a Broadway musical. Perfect role for me, I thought, except for the fact that I can't sing. So I'm in the wings, I'm about to go on stage, but the guy in front of me, he's singing like Pavarotti, and I'm just shrinking, I'm getting smaller and smaller. I didn't get the job. But here's the thing. I didn't quit. I didn't fall back. I walked out of there to prepare for the next audition, and the next audition, and the next audition. I prayed. I prayed, and I prayed. But I continued to fail, and fail, and fail. But it didn't matter, because you know what? There's an old saying,
You hang around the barbershop long enough, sooner or later you're going to get a haircut. So you will catch a break, and I did catch a break. Last year, I did a play called Fences on Broadway. Someone talked about it. Won the Tony Award. But here's the kicker. It was at the Court Theater. It was at the same theater that I failed that first audition 30 years prior. The point is, every graduate here today has the training and the talent to succeed. But do you have the guts to fail? Here's my second point about failure. 여기서 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되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졸업연설에서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보통 여러분 너무 고생했고 여러분 앞으로는 뭐 진짜 탄탄대로이고 여러분은 축복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겠지. 사실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졸업연설은 흔치 않거든요.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기억에 남는 거? 그거 이발소 비유가 되게 네. 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머지않아 나한테 기회가 올 것이다. 기다리고 되게 처음 진짜로 뭐지 처음 들어보는 비유여서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은요? 저도 이런 걸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보는데. 동기부여로. 동기부여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찾아보죠. 네, 맞아요. 누구였더라 베네딕트. 커뮤니티. 네, 그 사람의 연설. 네. 그분의 연설도 막 저스트도 그냥 하라고. 저 그거 보면서 나 안 하고 이거 영상 보고 뭐 하나. 그냥 반성. 네. 네. 맨날 방송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넘어질 때도 앞으로 넘어져라 해가지고. 그래 그렇게라도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케이. 오케이. 받아들였어. 오늘 또 동기부여 연설 네. 됐구나. 하나 충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선생님은요? 현경쌤. 할까 말까 이런 게 되게 심한데 생각이 많은 스타일이시구나. 네. 그래도 해봐야 되겠다. 약간 그런 스타일이세요?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각해보고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안 하시고 이러세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냥 일단은 무조건 충동적으로 거의 하다가 좀 하다가 생각이 많아져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스트 두잇은 맞는데 두잇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다가 이게 맞나 이런 고민이 많아지는. 네. 그게 아마 이제 현경쌤이 아까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흥미가 없어져서? 그런 것도 못해요. 금방 모든 걸 금방 질려해가지고. 금방 진료해서 그래서 나를 더 잘 알아가고 싶다라고 쓰신 거구나. 맞을까요? 네.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그 예시가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2600번? 기억나세요? 혹시 야구 선수? 여러분 만약에 2600번 실패하면 수학 문제 2600번 틀리면 다시 푸실 거예요? 안 풀 거죠? 저 같으면 안 풀어요. 2600번 틀리면 안 풉니다, 우리. 1000번 실패하면 할까요? 똑같은 걸.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마 이들과 우리의 차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2600번 삼진아웃이 돼도 다시 마운드로 나갈 용기. 1000번 실패했는데 사실 1000번 제가 봤을 때는 한 867번쯤 되면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나는 과학 똥멍청이구나 하고 끝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1000번까지 끌고 갈 뭐라고 해야 할까요? 끈기, 집념, 열망,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을 더 내딛는 것. 1001번째 그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게 저는 회복 탄력성의 진가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영상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암묵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동영상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회복 탄력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 오고요. 자, 이 영상에서 몇 번 유주가 넘어지는지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멈춰주세요. 이거 너무 많이, 그러니까 계속 오래 보면 너무 가슴 아파서 못 쳐다보는데요. 지금 1분 동안 한 3번인가 2번 넘어졌죠. 네. 근데 지금 이거 보이세요, 혹시? 이거? 이거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이거 나방이에요. 진짜 주먹만 하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얼굴이 이만한데 나방이 이만한 거면 대충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아시겠죠. 이 영상이 4분짜리인데 유주가 6번 넘어지고 7번 일어서요. 우리 동아시아의 속담 중에 7.8기라는 말 있죠.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서라. 여러분 여기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앞에 나의 팬과 아닌 사람들과 수많은 대포 카메라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쉽게 나 같아도 일어섰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진정한 프로의 자세. 진정한 프로의 자세. 맞아요. 진정한 프로의 자세이기도 해요. 사실 이때가 여자친구가 굉장히 악플세례에 많이 달릴 때였어요. 보통 걸그룹이 데뷔하고 나면 초반에 되게 악플세례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막 뭐 듣보잡이다, 무명 걸그룹이다, 뭐 그룹에 뭐 모방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악플을 받았었는데 이날 이후로 대중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심지어 유재석, 뭐 가수 김호중 이런 분들이 유주를 보면서 희망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그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단순히 일어서서 노래하고 춤추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던 거죠. 저는 이 유주가 단순히 일어서서 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웃으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데 회복 탄력성의 진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날을 기준으로 대중의 시선이 달라져서 여자친구는 그 유주의 인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룹의 인생의 항로가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누구나 알 수 있는 탑 걸그룹이 됐죠. 저는 여자친구 유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항로도 이 회복 탄력성으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은 사실 다 같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나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작게는 내가 원하는 복수 전공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학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고대 심리학과 교수님이 하시는 멘탈 피트니스 워크숍에 다녀왔는데요.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행복학 수업을 약 20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한 학기라는 시간 동안 그 기말 레포트에 나오는 사람들의 에피소드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기 안에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삶 속에는. 아버지 회사가 도산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시한부 판정을 받기도 하고요.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을 하기도 하고요. 친했던 친구와 손절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큰 상처들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위험과 고난과 역경이 도사리는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유주가 수치스럽고 힘들고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선 것처럼 유주 이때 손가락이 부러지고 무릎에 다 피멍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서서 노래하고 춤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유주의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리어 그걸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단순히 회복되는 게 아니라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이거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회복 탄력적인 사람이 원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개념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을 때 그건 타고나는 거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애초에 태어나기에 좀 긍정적으로 태어나고 좀 멘탈이 강한 사람이 있겠지만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 네. 어떤 환경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조그만한 일이라도 성공을 해왔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만 아무리 긍정적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계속해서 실패만 반복했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괴리가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조그만 일부터 시작을 하라는 말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충분히 학습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이게 작은 승리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 자기 효능감, 나중에 제가 오늘 수업할 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자꾸 구체적인 목표들을 많이 세워서 그걸 실행하다 보면 나의 자기 효능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유전? 유전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거에서? 그냥 사람마다 태어날 때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사람이 그런 것처럼 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다. 회복 탄력적인 사람이. 알겠습니다. 제일 쌤은요? 이제 이건 제 이제 20년 인생 이야기인데요. 네. 저는 네.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딱 들었을 때 나다라고 네. 저는 굉장히 낙관적이고 실패했을 때도 금방금방 일어서고 그냥 되게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건 그러니까 유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도 그런 시련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이라는 게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고 이게 항상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좀 더 학습에 가깝다. 학습에 가깝다. 유전이어도. 뛰어나도 학습에 좀 더 가깝다. 네. 생각이죠. 세 분 다 맞으셨어요. 사실 인구의 17% 정도는 좀 회복 탄력적인 어떤 마음의 근력을 타고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훈련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이제 PT를 받으러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준혁쌤이랑 제일쌤이 둘이 같이 갔어요. 근데 준혁쌤은 원래 타고날 때부터 약간 김국종 씨 몸인 거예요. 약간 원래 좀 근력이 많아. 근데 제일쌤은 약간 직립보행할 수 있을 정도로밖에 근육이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둘이 같이 운동을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더 근육 펌핑이 잘 될까요? 근육 펌핑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사람이니까 준혁쌤이 더 잘 되겠죠. 왜냐면 이미 근력이 있잖아요. 국종이 몸인데 좀만 펌핑하면 근육이 오르겠죠. 근데 직립보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근육만 있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근육이 붙는데. 근데 매일매일 꾸준히 1년 동안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됐죠? 같은 원리예요. 누구나 타고나는 근력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작은 활동, 자꾸 구체적인 목표들로 다양한 것들을 성취해 나가고 경험해 나가면 충분히 회복 탄력성은 키워질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회복 탄력적인 사람은 마음의 근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완근, 이두, 삼두 막 이렇게 근육을 나누는 것처럼 이제 회복 탄력성도 다양한 마음의 근육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복 탄력성은 지금 아직까지 계속 연구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과세요? 문과세요? 뇌를 나눌 때 우리 전두엽, 후두엽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전두엽, 후두엽 말고 또 뇌를 나누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되뇌, 중뇌, 소뇌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근데 다 뇌인 건 맞죠? 네. 회복 탄력성도 같은 회복 탄력성인데 다양한 마음의 근육으로 나누는 연구자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7가지 근육으로 나누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문지를 하나 놔드렸어요. 그 밑에 있는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의 회복 탄력성 지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걸 불러드리고 아니면 새로 복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50분이거든요. 쉬는 시간 가지면서 그거 회복력 지수 검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나를 잘 몰라요, 사실.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생각보다. 그래서 나를 알고 싶은 욕구가 엄청 크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심리검사는 어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표를 통해서 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MBTI 그 유형검사에서 만날 때마다 너 뭐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요즘 MBTI 모르는 사람 거의 없지 않아요? MBTI 뭔지 알아요? 네. 뭐? ENTP? 저도. ENTP? 저는 INTP 아니면 ISTP?
ISTP. 셋 다 TP네. NTP? NTP. 그 유형에 대한 것도 잘 알아요? 그냥 그 무슨 토론가 열정적인 토론가. 아, 그 유형 이름을 아는구나. S랑 N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뭐 근데 N이 더 많이 나와요? S가 더 많이 나와요? 작년에 거의 N인데 올해 한 2번 했는데 올해는 다 S로 나왔어요? 딱한 번에. 보통 S랑 N의 차이는 그거예요. 어린 왕자 좋아하세요, 혹시? 해리포터, 좋아하세요. 나니아 연대기. 좋아하세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 대부분 N이에요. 몽상가들, 예술가들 대부분 N 나오고요. 시 좋아. 몽상가. 봐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MBTI 하나 분석하니까 이렇게 막 저 힘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여러분? 아, 갑자기 헤어스타일한테 강의 너무 듣고 싶다. 아,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S 같은 경우에는 논픽션 좋아하는 사람들, 다큐멘터리, 예능, 뭐, 그러니까 좀 더 실제적인 것들, 사실주의, 다큐멘터리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S. T랑 F, 제가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죠. 여튼. 왜, 씨. T랑 F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T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정을 해요. 그럴 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F는 예를 들면 팀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고 T는 원리 원칙이 중요한 스타일. P에 대해서는 그냥 정리정돈 안 하는 사람 P라고 보면 돼요. TP? 그냥 집안을 딱 들어가면 J랑 P를 찾을 수 있어요. 약간 아인슈타인. 그냥 막 어질러 놓고 있어도 다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J는 착착착착착착 해야 되는 사람. 저는 P랑 J를 왔다 갔다 해요. 일할 때는 J, 계획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전 스케줄로 없으면 아무것도 기억 못 해요. 서울 얘기시.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그냥 들고 오신 거구나. 근데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일할 때는 J인 경우도 되게 많은데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튼 이렇게 MBTI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이 검사도 되게 은근 재미있는 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아는 나랑 검사가 보여주는 나는 되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르네? 라고 생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다른지 그 불일치성에 대한 걸 알아가야 돼요. 내가 생각보다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검사를 할 때 우리는 이건 그냥 인간의 본능인데 자기보고식 검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도덕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바라본다는 걸 생각하니까 남들이 봤을 때 괜찮은 나로 기록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나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그런 나의 모습이 나온 건지를 생각하면서 진짜 나를 좀 조망할 필요가 있어요. 제 3자의 눈으로. 그래서 제가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누구 거죠? 이거? 이걸. 제일쌤 거 보니까 낙관적인 분일 것 같아요. 원인 분석력이 되게 높게 나왔거든요. 원인 분석력이 높은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낙관적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낙관적인 사람이라는 게 원인 분석력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 효능감이 좀 떨어져요. 아마 제 생각엔 지금 재수를 앞두고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점수는 MBTI도 할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이 점수도 때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거든요. 나의 상황에 따라서. 근데 지금 상황에선 적극적인 도전하기, 자기 효능감이 좀 낮은 편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나의 능력, 자기 효능감 지금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식, 기술, 경험들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인 거예요.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아는 건데 지금 상황상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자기 효능감이 좀 낮게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충동 통제는 지금 좀 어렵겠죠? 충동을 통제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시멜로 실험 아세요? 네. 마시멜로. 그래서 그거 잘 참는 사람들은 나중에 SAT 점수 되게 높은 거 알죠? 수능 점수. 애기들을 데리고 아세요 혹시 이거? 네. 맞아요. 현경쌤 모르시죠? 그러니까 애기들을 데리고 검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조금 있다가 오면은 2개 줄 테니까 먹지 말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은 사람들을 나중에 한 20년 뒤에 괜찮으세요? 20년 뒤에 네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그 마시멜로를 기다린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2개 주겠다고 했을 때 기다린 사람들이 수능 점수가 훨씬 높았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내심, 끈기
이런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들이 학업 성적과 굉장히 사실은 연관이 높다고 해요. 근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20살이 됐는데 어떻게 충동이 조절이 되겠어요. 여튼 이거는 지금 나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재 나의 상태?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모습 같은지 그게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건 좀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들 중에 첫 번째가 자기효능감이었고요. 두 번째가 공감 능력, 대상을 알고 이해하거나 대상이 느끼는 상황 또는 기분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심적 능력. 쉽게 말하면 역지사지인 거죠. 근데 꼭 그게 그랬구나는 아니에요. 공감은 그 사람이 지금 보여주는 행동과 감정과 그 사람의 좌절된 욕구들을 다 알아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꼭 리액션 이게 없어도 공감 능력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감정 조절력. 아까 현경쌤이 감정 조절력 갖고 싶다고 했었죠. 왜냐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면 내가 어떤 일들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 무드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사고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걸 감정 조절력이라고 하고요. 병진쌤 다음이요. 네, 현실적 낙관성, 그리고 충동 통제력, 원인 분석력, 적극적인 도전 이렇게 7가지로 회복 탄력성이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볼 건 자기효능감이에요.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자존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근데 자기효능감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개념인 것 같아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자기효능감이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는 자기에 대한 신념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효능감 몇 점이셨어요? 10점. 저 6점. 10점. 자,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나 진짜 자기효능감 높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효능감 높은 것 같으세요? 그냥 저는 진짜 팔방미인이라 생각합니다. 아, 나는 적재적소에 내가 원하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그러니까 누구를 앞서가지 못해도 따라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다. 나의 능력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제일쌤은요? 저는 이게 모든 방면은 다른데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그래도 꽤 높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분야? 제가 이제 좀 이과인데 또 수학을 이렇게 잘해요? 좀 좋아했었고 잘하다 보니까 또 좋아해서 인정받게 되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이건 이거 친구가 질문을 해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먼저 막 뭐 모르는 거 있어 이러면서 물어보고 봤는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고 그런 거에서는 또 떨어지고 이게 부분마다 다른 거 같아요. 그래도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는 잘 아는 것 같다 네, 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현경쌤은요? 저는 근데 좀 자기애 같은 게 많아서 자기애,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 아니라 자기애, 나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냥 모든 거에 저에 대한 거 약간 긍정회로 돌리는 거. 행복회로 잘할 거야, 잘할 거야. 그런 편이에요. 그런데 뭔가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혹시? 자기애 말고. 어느 정도는 다 그래도 긍정적인 편인 것 같다. 자, 그런데 다음 혹시 넘겨줄 수 있나요? 영진쌤? 네. 이건 아니네요. 제가 한국 사람들을 이제 조사하는 어떤 연구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실제로 생각보다는 우리가 자기효능감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높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높은 사람들이 모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2가지 이유 때문에 보통 아니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그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동양권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겸손이 미덕이다라는 말 엄청 많이 듣고 자랐죠. 이거 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여러분 칭찬 받으면 뭐라고 하세요? 덥석 받으세요? 맞아요, 저는 잘해요라고 하나요? 이거
맞아요. 저도 막 수강생분들이 오늘 강사님 공부는 강의 좋았어요. 아니에요. 수강생분들이 잘하셔서 그렇지.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진짜 우러나와서 하는 말도 있는데 반자동적으로 나오는 말들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학창시절 때부터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런 어떤 미덕들을 겸손이 미덕이다라는 말들을 내면화하면서 살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기 효능감을 낮추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데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부정편향이에요. 그러니까 비관적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우리가 대체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려고 무척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할 때 나 혼자서 방에 있을 때 내가 여기 학교 지원했을 때 될까? 라고 생각하면 하다 보면 난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봐요. 아니. 나는 뭔가 뭐 공모전에 지원할 때 나 안 될 것 같은데? 입사 지원할 때 나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결론으로 대부분 많이 흘러가요. 왜냐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부정편향이기 때문에 계속 안 좋은 생각을 꼬리에 물고 고민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자기효능감이 낮아져?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지금 밖에 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눈이 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눈이 내리는데 첫 번째 눈송이가 떨어지고 두 번째 눈송이가 떨어질 때는 나무가 끄떡없겠죠? 자, 그런데 한 눈송이가 3억 개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3억 개가 내리고 그 마지막 하나의 눈송이가 떨어졌을 때 나무가 탁 꺾여버렸어요. 눈송이는 아무런 무게가 없는데 나무가 왜 꺾였을까요? 지속적인 눈이 내리니까, 그죠? 계속 오니까 눈에 무게가 생겨서 눈송이 하나는 무게가 없는데 나무를 꺾을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부정적인 생각도 똑같아요. 처음에 하나 그냥 드는 자동적 사고, 그건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난 안 되나 보다. 나는 능력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은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의 자기효능감을 낮추는 엄청 치명적인 부정적인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만 보고 나누는 건 하지 않을게요. 영상 보여주세요. I'm a forensic artist. Worked for the San Jose Police Department from 1995 to 2011. I showed up to a place I'd never been, and there was a guy with a drafting board. We couldn't see them, they couldn't see us. Tell me about your hair. I didn't know what he was doing, but then I could tell after several questions that he was drawing me. Tell me about your chin. It kind of protrudes a little bit, especially when I smile. Your jaw. My mom told me I had a big jaw. What would be your most prominent feature? Kind of have a fat, rounder face. The older I've gotten, the more freckles I've gotten. I would say I have a pretty big forehead. Once I get a sketch, I say thank you very much, and then they leave. I don't see them. All I had been told before the sketch was to get friendly with this other woman, Chloe. Today I'm going to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a person you met earlier, and I'm going to ask you some general questions about their face. She was thin, so you could see her cheekbones. And her chin, it was a nice, thin chin. She had nice eyes. They lit up when she spoke. Cute nose. She had blue eyes, very nice blue eyes. So here we are. This is the sketch that you helped me create, and that's a sketch that somebody described of you. So yeah, that's... She looks closed off and fatter, sadder too. The second one looks more open, friendly, and happy. I should be more grateful of my natural beauty. It impacts the choices and the friends that we make, the jobs we apply for, how we treat our children. It impacts everything.
couldn't be mo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Do you think you're more beautiful than you say? Yeah. Yeah. We spend a lot of time as women analyzing and trying to fix the things that aren't quite right. And we should spend more time appreciating the things that we do like.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내가 더 잘생길 수 있다. 내가 더 잘생길 수도 있구나 생각보다. 다른 선생님, 현경쌤은요? 남이 볼 땐 내 단점이 안 보이는구나. 남이 볼 땐 내 단점이 안 보이는구나.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일쌤은요? 신기했어요. 약간 남들이 보는 나랑 내가 보는 내가 이렇게 달랐구나.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일상생활에서 거울 속에 비치는 제 모습이 남들이 보는 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울로 보고 아무리 만져도 남들이 보기엔 다르게 보인단 말이죠. 그쵸. 안면 비대칭이 있을 수 있고. 그쵸. 근데 저는 그래서 그걸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또 보니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구나. 이 사진 보면 진짜 다르게 생겼죠. 완전. 아까 현경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들이 보는 나랑 나는 되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외모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아까 그 두 가지 요소가 우리의 자기 효능감을 낮출 수 있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실 남들이 보는 것보다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거, 예쁜 것보다는 컴플렉스, 그리고 강점보다는 약점에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학창시절 때 국영수 잘하는 거 중에 못하는 걸 보완하라고 하지 잘하는 걸 더 잘하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회에서 가족 안에서 그리고 학교 안에서 계속 그렇게 교육받았고 내면화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강점과 약점은 배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배를 타고 있을 때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약점이에요. 근데 구멍이 뚫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배? 막아야죠. 그걸 막아야 되겠죠. 왜냐면 안 그러면 우리가 다 빠져 죽을 테니까. 그런데 막는다고 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나요? 가만히 서 있겠죠, 그 자리에. 뭐 가끔씩 이렇게 파도 치는 거에 따라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통통배에 우리가 구멍을 막는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가진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람을 잘 타는 돛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강점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강점만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약점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약점을 보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강점을 찾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성격 특성들, 강점들을 찾아서 계속 끊임없이 개발을 해야만 이 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 정도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계속 끊임없이 나의 약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애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되게 많은 방법 중에 가장 효과가 좋다고 검증이 된 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긍정 자기소개하기랑 두 번째는 VIA 강점 검사를 통해서 그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시간상 긍정 자기소개를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고 바로 강점 검사로 넘어갈게요. 긍정 자기소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나의 이름만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팀원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걸 해보는 거냐면 내가 삶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이뤄내본 순간, 역경을 딛고 일어난 순간, 아니면 내가 진짜 황홀경에 빠졌던 순간, 이런 순간들을 기억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같이 있을 때 하냐면 혼자 하라고 과제를 내주면 절대 안 해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라고 하면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처음에 무조건 100개를 한다고 해서 근력이 다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조금씩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되게 어려운 게 영어 공부, 토익 단어 하루에 20개씩 외우라고 하면 하는데 이런 도구들을 집에서 활용해보라 그러면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순간들을 기억해보고
내가 그때 어떤 감정들을 느꼈는지 떠올려 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 성취감을 느꼈을 때, 아니면은 멋진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가치를 지켰던 순간들, 그런 걸 떠올리면서 그게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고 그때 내가 어떤 감정들을 느꼈는지 적다 보면 우리가 긍정정서라는 걸 배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부정적인 사고회로가 돌아갈 때, 나는 안 되는 것만 같을 때,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정서를 배양하면 긍정적인 사고회로를 돌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서가 사고에 도움을 주고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구를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또 이번에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검사를 해볼 거예요. 검사는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자, 우리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주소로 그 핸드폰으로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를 왜 하는 거냐면 이게 성격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4가지의 강점이 나오는데 우리 모두가 강점이 있는 건데 24가지 중에 내가 어떤 강점들을 더 일상생활 속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가가 이 검사를 하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www.via 캐릭터 제가 이거 적어드릴게요. 여기에. 제가 처음에 이제 한 3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몇 명 모여서 크리스마스 때 봉사를 다녀왔어요. 그때 같이 갔던 친구들이 한 13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그 일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다 사서 고생한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교회는 그런 예산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팀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친구들을 모아서 그 단체에 컨택을 해서 직접 돈을 다 모아서 우리의 자비를 들여서 봉사활동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는 봉사를 할 때 무언가를 해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을 들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은 잘 안 하는데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봉사를 다녀오고 난 그 다음 해에는 한 18명의 친구들이 다 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2020년에는 그걸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언택트 봉사활동을 제가 기획을 해서 이제 미혼모들을 위한 키트를 만들어서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 활동에 지금 약 30명의 친구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이 한 150만 원 정도 모였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저의 강점은 사랑, 영성, 감사, 통찰, 신미안이 상위 강점 5개예요. 그리고 9번에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제대로 잘 모르고 이 일들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총괄을 맡고 컨택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 강점 검사를 활용하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강점들을 활용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기획했을 때 물론 저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걸 할 때 진짜 행복하거든요. 무언가를 나한테 어떤 걸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통해서 스펙을 얻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제가 1번이 사랑이라고 했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높은 어떤 초월적인 목적, 그러니까 나만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소중한 이웃의 손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잡아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리더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고 기획하고 컨택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엄청난 성취감을 주곤 해요. 근데 이게 때로는 나한테 스펙에 뭐 내가 등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작은 자부심과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들이 모여서 나는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기 효능감을 아까 키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작은 곳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총괄을 맡고 조금 더 수고로움을 더해서 일들을 했을 때 다른 곳에 가서 제가 리더 역할을 하고 콘텐츠를 기획하는데 훨씬 더 이렇게 수월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일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냥 그랬던 게 아니라 저는 그런 특성들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분명히 상위 강점이 무엇이고 내가 좀 부족한 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할수록 상위 강점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수를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잘 활용하는 것을 더 많이 활용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요. 대인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부족한 점들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경쌤 같은 경우에는 영성이 높게 나왔었고 또 뭐 높게 나왔었죠? 사랑? 친구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더 알아갈 수도 있겠죠. 친구들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나는 뭘 더 잘하는 것 같아? 왜냐면 나랑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밑에 나왔던 부족했던 점들 뭐였죠? 부족했던 점들이? 용서와 자비 좀 겸손과 겸양? 네. 신미안? 리더십.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하위 강점들을 꼭 키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만들면 좋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친구들이 자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나 봐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꼭 뭐 친구들을 통해서 느낀다기보다는 제가 오늘 이야기한 그 상위 강점이랑 중간 강점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해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랑 시도해보는 건 다르거든요. 우리 아까 이야기 just do it이라고 했나요? 뭘 하라고?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내가 체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보자 정도로 오늘 우리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영성이랑 호기심, 진실성, 사랑, 학구열이라고 했었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준혁쌤. 저요? 네. 저는 사실 국적 없는 의사일을 가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의사로? 간호사로. 간호 계열로 가셨어요, 그러면? 네네. 네네. 아니, 완전 영성이 높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영성이 높지 않으면 누가 높은 거죠? 그래서 5개가 다 채워지는 일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는 완전 채워지는 것 같은데요, 국경 없는 의사에 가는 거? 네. 그리고 저도 되게 방금 살짝 울 뻔했거든요. 이거요? 네. 정말요? 네. CCM이 굉장히 익숙한 CCM이어서. 네. 사냥팀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교회 다니세요? 네. 그러시구나. 내 모습 이대로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영상 되게 뜬금없지만. 영상 잘 만들었다. 네. 만든 친구한테 제가 전해줄게요. 저랑 친한 동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쌤이 엄청 제일쌤이 아니죠. 준혁쌤이 엄청 높은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영성이랑 호기심이 둘 다 필요하잖아요. 사실 국경 없는 의사에 누구나 가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그걸 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학구열이 없었으면 당연히 간호사가 되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국경 없는 의사를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금 내 자리에서는 무엇을 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씩 실천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막연하고 모호한 목표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작고 구체적인 목표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실천하는 게 제가 얘기한 자기오는감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물론 자기오는감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지만 네. 그래서 오늘 한 거 물론 집에 가면 95%는 까먹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나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잖아요. 회복력 테스트도 해보고 강점 활용 검사도 해보면서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조금씩 어떤 입체적인 이미지를 가졌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다가 이런 게 생각나는 순간이 오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맞다. 그때 이런 검사하고 어떤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강점을 많이 활용하면서 회복 탄력성의 한 근육인 자기효능감도 키우고 역경과 시련을 만났을 때 도리어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